간만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올해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어떤 차를 피해야 하고 어떤 차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이에요.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2026 비추천 중고차 탑10 르노코리아 SM5와 7 2010년식 부근 10위는 SM5, SM7의 일부 연식입니다. 중고로 접근하면 가격은 매력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CVT 변속기나 전장 쪽 증상이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수리비가 빠르게 커진다는 점이에요. 유지비 자체가 엄청 비싼 차는 아니지만 미션 쪽을 건드리는 순간 체감 비용이 확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 차는 시승이 정말 중요합니다. 출발할 때나 저속에서 변속이 매끄럽지 않거나 울컥거림이 느껴지면 과감하게 거르는 게 좋아요. 계약 전에는 차대 번호로 리콜 미완료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변속감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고치려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정답. 9위 2010년대 쉐보레 말리부, 크루즈 올란도 등 9위는 쉐보레 중형, 준중형 라인업 일부입니다. 이 차들의 특징은 나쁜 차라기보다 차종과 연식, 그리고 엔진 미션 조합에 따라 편차가 꽤 크다는 점이에요. 어떤 매물은 정말 멀쩡한데 또 어떤 매물은 누유나 냉각계, 전장 장고장이 연달아 나오기도 합니다. 유지비는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지만 지역에 따라 정비 접근성이 차이나서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쉐보레는 초보자에게는 추천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비 이력과 하부 상태, 냉각계 컨디션을 꼼꼼히 보는 분에게만 어울리지요. 마찬가지로 차대 번호로 리콜 이력은 꼭 확인하세요. 좋은 차도 있지만 고르는 난이도가 높은 차입니다. 8위 2010년대 현대 산타페 DM 및 기아 소렌토 더 뉴 R 등 8위는 2010년대 중형 SUV 디젤 계열입니다. 이 차들이 중고에서 문제되는 포인트는 대개 성능이 아니라 디젤 후처리 시스템과 주행 패턴이에요. 특히 단거리 위주로 타면 DPF나 EGR 쪽 스트레스가 커지고 흡기 카본이나 인젝터 관련 문제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지만 중고는 이전 차주가 어떻게 탔는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 차는 내가 디젤을 탈 이유가 확실한가? 를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연식별로 리콜이나 캠페인이 있는지 차대번호 조회로 확인하세요. 단거리 위주라면 디젤 장점은 사라지고 수리비용만 남습니다. 7위 크라이슬러 300C와 지프 디젤 7위는 크라이슬러 300C와 지프의 일부 디젤 대배기량 모델입니다. 감성과 존재감은 확실해요. 하지만 중고에서는 부품 수급과 정비 인프라가 곧 리스크가 됩니다. 전장이나 누유, 냉각계 같은 문제는 브랜드를 가리지 않지만 이런 차들은 고장 자체보다도 고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한다면 최소한 정비 네트워크가 가까운지 그리고 이력 관리가 잘 된 차인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계약 전 차대 번호로 리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멋은 확실하지만 정비 환경을 확실히 감당해야 하는 차량인 거죠. 6위 2010년대 메르세데스 벤츠 디젤 모델 6위는 2010년대 벤츠 디젤 모델 일부입니다. 벤츠 디젤은 주행감이 좋아서 많이 찾지만 중고 구입 조건은 늘 같아요. 바로 DPF나 EGR 같은 후처리 장치의 컨디션이죠. 여기에 누유나 전장 쪽 이슈가 더해지면 수리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유지비가 원래도 높은 편인데 디젤 후처리 장치의 이슈가 겹치면 체감 비용은 더 커지죠. 그래서 디젤 벤츠는 매물 가격이 좋다보다 정비 이력과 상태가 확실하다가 더 중요합니다. 리콜 여부도 차대 번호로 꼭 확인하세요. 디젤 벤츠는 후처리 상태가 곧 지갑 상태입니다. 5위 미니 쿠퍼 S나 JCW의 2010년대 전반 연식 고성능 터보 라인업 5위는 미니 쿠퍼 S와 JCW 같은 고성능 터보 라인업입니다. 운전 재미는 확실하지만 중고차를 고를 때는 열 관리와 오일 관리가 잘 된 차를 찾아야 합니다. 냉각계 문제, 오일, 누유, 센서류, 장고장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 차는 작은데 수리비는 작지 않은 상황이 나오기 쉬워요. 특히 이전 차주가 관리에 소홀했거나 튜닝 이력이 섞여 있으면 리스크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감성으로 접근하되 관리가 확실한 매물만 고르는 게 핵심이고 리콜도 차대 번호로 미완료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재미는 보장, 하지만 관리가 부족하면 수리로 대가를 치릅니다. 4위 폭스바겐 디젤 듀얼 클러치 모델 2010년대 연식 4위는 폭스바겐 디젤과 듀얼 클러치의 조합입니다.
중고에서 이 조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상태가 전부예요. DSG 특성상 메카트로닉스 쪽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속 떨림이나 변속, 충격 같은 불편이 바로 드러나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디젤 특유의 DPF와 EGR 이슈까지 겹치면 운 좋으면 만족, 운 나쁘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디젤 DSG는 정비 이력과 시승 체크를 통과한 매물만 접근해야 합니다. 주행감은 좋지만 중고는 미션 컨디션 게임입니다. 3위 아우디 A6나 A7 디젤 S트로닉 모델 2012년식에서 2017년식 전후. 3위는 아우디 A6, A7 디젤의 일부 연식, 그리고 S트로닉의 조합입니다. 매물이 많고 디자인도 좋아서 끌리기 쉬운데 중고에서는 변속기와 전장 문제, 그리고 누유 같은 이슈가 겹치면 수리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연식과 조합에서 미션 충격이나 내구성의 편차가 거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좋은 매물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콜이나 캠페인도 차대번호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진단기 스캔과 시승까지 묶어서 검증해야 합니다. 매물은 많은데 정답 매물 찾기 난이도가 높은 차입니다. 2위 BMW 520D나 320D 등 디젤 N사 17 엔진 중심의 2010년대 초중반 모델. 2위는 BMW 디젤, 그 중에서도 2010년대 초중반의 특정 계열을 포함하는 모델들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워낙 많이 이야기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비 이력이 불명확한 매물은 한 번에 큰 돈이 나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디젤이라서 EGR이나 DPF 같은 후처리 문제도 같이 따라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차는 구매가가 싸다가 매력이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싸게 산 만큼 크게 나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정비 이력과 점검 기록을 확인하고 리콜 캠페인도 차대번호로 완료 여부를 체크하세요. 이력 없는 BMW 디젤은 싸게 사서 비싸게 고치는 대표 케이스입니다. 1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또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2013년식에서 2021년식 전후. 1위는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이 차는 말 그대로 꿈의 차로 접근하는 분이 많지만 중고에서는 현실이 다릅니다. 에어서스, 전장, 누유나 냉각계 같은 이슈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유지비 체감이 최상급으로 올라갑니다. 중고로 싸게 나온 매물을 보면 혹할 수 있는데 이 차는 특히 차값이 싸 보일수록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구매 전에 리콜은 기본이고 차대번호로 미완료 캠페인 확인, 그리고 하부 전장 진단까지 세트로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차값이 아니라 유지비가 진짜 가격인 차입니다. 다음은 추천 차량 10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10위 현대 팰리세이드 가솔린 2019년부터 2022년 전후 연식. 10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대형 SUV라서 유지비가 아주 싸진 않지만 중고에서 장점은 분명합니다. 매물도 많고 가족용으로 쓰기 좋은 공간과 편의 장비를 갖췄죠. 다만 대형차 특성상 타이어나 브레이크 같은 소모품이 커서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전장 및 내장 품질은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모델 선택보다 상태 좋은 매물 고르기가 핵심입니다. 큰 차는 결국 매물 상태가 절반을 결정합니다. 9위 기아 셀토스 2019년식부터 2023년식 전후. 9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소형 SUV라 유지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편이고 중고 시장에서 선택지도 넓습니다. 장고장은 대체로 소모품 영역이 많아서 관리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물론 어떤 차든 사용 이력에 따라 하체나 브레이크 상태는 차이가 납니다. 셀토스는 큰 고민 없이 SUV를 원할 때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소형 SUV로 무난하게 가면 셀토스는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8위 기아 K3 2018년식부터 2023년식 전후. 8위는 K3입니다. 중고차에서 중요한 총소유 비용 기준으로 보면 K3는 관리가 쉽고 비용이 예측 가능한 편이에요. 큰 고질병으로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대부분은 정기적인 소모품 교환으로 컨디션을 유지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첫 차나 세컨카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정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K3는 교과서 같은 선택입니다. 7위 현대 아반떼 AD 2016년부터 2023년식 전후. 7위는 아반떼입니다. 아반떼가 추천 리스트에 자주 들어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부품과 정비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좋고 연비와 유지비 밸런스가 좋습니다. 중고에서도 큰돈 들어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좋은 차죠. 물론 매물마다 사고 이력과 관리 상태는 다르니 기본 점검과 리콜 확인은 필수입니다. 리콜은 차대 번호로 확인하고 정비 이력 있는 매물로 가세요. 실속의 기준점 크게 망하기 어려운 차입니다. 6위 볼보 XC60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연식 이른 매물 위주. 6위는 볼보 XC60입니다. 패밀리 SUV로 선호가 많고 안전 이미지도 강합니다. 다만 수입차인 만큼 유지비는 국산차보다 비싸고 전장 관련 이슈는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XC60은 싸게 나온 매물보다 연식이 좋고 이력이 확실한 매물이 더 안전합니다. 또 볼보는 안전 관련 캠페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 차대 번호로 리콜 캠페인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면 가되 이력 확인을 빼먹으면 뒤통수 맞기 쉽습니다. 5위 벤츠 E200 등 2017년식에서 2020년식 전후의 E클래스 가솔린 모델. 5위는 벤츠 E클래스 가솔린입니다. 수입차 감성과 브랜드 만족도는 강하지만 중고에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정비 이력이 탄탄한가? 전장이나 하체 소모품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받은 차는 체감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옵션 많은 차보다 정비 기록이 남아있는 차가 더 가치 있습니다. 리콜 역시 차대 번호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식 서비스 이력이 있는 매물을 추천합니다. 중고 벤츠는 차가 아니라 이력을 사는 겁니다. 4위 이력이 확실한 BMW 520i 가솔린 2017년식부터 2020년식 전후까지. 4위는 BMW 520i 가솔린입니다. 디젤 모델보다 관리 스트레스가 덜해서 선호되는 모델이지요. 물론 수입차라 유지비는 높은 편이고 냉각계나 누유, 전장 같은 이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느냐인데 그건 결국 정비 이력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520i는 무조건 저렴한 매물보다 꾸준히 정비된 차가 정답입니다. 가솔린 엔진과 정비 이력 좋은 5 시리즈는 덜 불안한 수입 세단입니다. 3위 혼다 어코드 가솔린 또는 하이브리드 2018년식부터 2022년식까지. 3위는 혼다 어코드입니다. 어코드는 화려한 옵션으로 승부하는 차라기보다 오래 타면서 이 차 괜찮네가 나오는 타입이에요. 유지비는 중간 수준이고 내구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편이라 중고차 구매 시에 안정적인 선택지로 손꼽히죠. 다만 파워트레인 구성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원하는 주행감과 유지비를 생각해서 고르면 됩니다. 오래 탈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담백한 강자입니다. 2위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018년식부터 2022년식까지. 2위는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한마디로 연비로 이기고 내구성으로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유지비 측면에서 강점이 뚜렷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편이라 중고에서도 총비용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상태나 냉각계 관리 이력 같은 기본 체크가 필요합니다. 캠리는 총 소유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확실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 1위 렉서스 ES300h 2016년부터 2021년식까지. 1위는 렉서스 ES300h입니다. 중고 수입차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고장 걱정이 덜한 수입차인데 그 기준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모델이 ES300h입니다. 물론 국산 대비 부품가는 높을 수 있지만 큰 고장 빈도가 낮게 체감되는 편이라 결과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배터리 상태와 정비 이력을 확인하고 리콜도 차대 번호로 반드시 조회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마음 편한 중고 수입차를 찾는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이름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